또 어떤 병원은 더 고가 정책을 취하는 병원도 있는데 싸다 비싸다 해서 뭐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궁금한 게 쌍꺼풀 수술하면 따로 뭐 망하는 눈이 또 따로 있나요? 쌍꺼풀에서 망하는 눈은 따로 있는 것 같지는 않고 환자분들마다 눈의 특징이 있는데 안구가 돌출된 눈도 있고 함몰된 눈도 있고 그다음 피부 두꺼운 분, 피부 얇으신 분, 그다음에 눈썹이랑 눈 사이가 좁은 분, 넓은 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하고 환자분의 취향이랑 생각해가지고 라인을 설정을 해야지 최대한 자연스럽거나 화려하거나 원하시는 방향에 가까워질 수 있는 눈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부가 두꺼운 분들을 수술할 때 너무 높게 하면은 소위 말해서 망한 눈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잘 하셔가지고 설정을 해서 디자인을 해야 수술 결과가 망하지 않은 눈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어떤 분들은 절개를 하면 무조건 막 소시지 눈 되고 매몰 하면 무조건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잖아요. 그쵸? 네, 그게 진짜 맞는 걸까요, 원장님? 절개를 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고 매몰을 해도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절개를 하든 매몰을 하든 자연스럽게 라인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거는 눈의 특징에 따라서 같이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에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는 라인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절개를 해야 되는 눈들이 따로 있어요. 풀릴 확률이 높은 눈들, 피부가 너무 두껍거나 라인을 자연스러운데 화려하게 원하는 분들, 피부 지방을 너무 많이 빼야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눈뜨림이 너무 약한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눈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제 그거를 눈 구조에 맞춰서 상의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장님 결론은 절개 수술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시지 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네. 예를 들면은 피부가 두꺼운 분들을 높게 라인을 설정하면은 소세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 쌍꺼풀이 한쪽만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저는 뭐 왼쪽만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한쪽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양쪽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한쪽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 원칙은 양쪽을 같이 하는 거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이유는 1차적으로 한쪽만 하게 되면 한쪽 눈은 새로운 힘이 가해지는 거고 반대쪽은 또 옛날 힘이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옛날에 풀어지지 않았던 눈들이 갑자기 이제 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수술을 하면 당연히 붓기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어 있으면 한쪽만 붓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 달 동안은 짝눈으로 살아야 되는 게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양쪽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멀쩡한 눈을 그냥 할 수는 없고 거기에서 디테일하게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면을 찾아가지고 양쪽을 보통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즘 원장님 되게 자려한 눈이라고 되게 유행하잖아요. 자연스러우면서도 화려한 눈인데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트임도 같이 해야 되는 건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결론은 트임이 필요한 눈이면 트임을 같이 병행을 하면 자려한 눈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틀 게 하나도 없는 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눈들은 뭐 쌍꺼풀만 해도 그런 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눈 상태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원장님 결론은 자려한 눈으로 하고 싶다고 하면 무조건 꼭 트임은 해야 되는 건 꼭 무조건은 그런 건 아니죠. 네. 네. 원장님 보니까 쌍꺼풀 수술 비용이 병원마다 너무 달라요.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병원마다 이제 책정하는 금액이 다를 거고 워낙 이제 성형외과가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병원은 엄청 이제 싸게 하는 병원도 있고 또 어떤 병원은 더 고가 정책을 취하는 병원도 있는데 싸다 비싸다 해서 뭐 수술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합리적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병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저도 어렸을 때 쌍에 쌍태를 붙였던 기억이 나요. 근데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뭐 쌍꺼풀 수술할 때 따로 문제 있거나 뭐 좀 안 좋은 것도 있나요? 어린 친구들이 쌍꺼풀 테이프나 쌍꺼풀을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쌍태나 쌍액을 많이 한 분들은 피부가 두꺼워지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내추럴한 피부가 아니면 당연히 수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최대한 수술 전에는 번거로우시더라도 쌍액 쌍태를 최대한 멀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촌 동생이 있는데 지금 14살이거든요, 원장님. 네. 쌍수 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따로 있는 건가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눈 성장은 중학교 1학년, 넓게 잡으면 2학년 그 전에는 이제 끝나기 때문에 쌍꺼풀 수술할 시기는 뭐 중1 이후부터는 가능해요, 의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기 때 계속 쌍액 상태를 많이 붙여서 뭐 쌍꺼풀을 인위적으로 만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눈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때 이후부터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 내 생애 첫 번째 쌍꺼풀 수술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최대한 망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팁이 좀 중요할까요? 꼭 필요한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듀미트임도 필요하면 하지만 본인이 셀프로 듀미트임 만들어서 화장으로 커버가 되면 굳이 처음 수술할 때 뒤쪽 트임까지는 할 필요 없고 쌍꺼풀만 해서 라인 잘 나오면 굳이 앞 트임까지 안 해도 되고 앞 트임을 병행을 해야지 원하는 라인 나오면서 눈이 조금 조화로우면 앞 트임까지 같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 방법이나 수술 종류나 그런 것들을 주치의 선생님이랑 잘 상의를 해서 과한 수술보다는 본인 눈을 봤을 때 꼭 필요한 눈이 뭔지에 맞춰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